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질타를 받으면서 해외 재난대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제재난관리사로서 국내 1호로 미국 재난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한 하규만 박사님과 함께 해외 재난관리 시스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난관리사 좀 생소한데요. 어떤 것입니까? 재난관리사는 재난이 발생하면 뒤에서 이제 무대 관리자처럼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뭐 이렇게 통제자 역할이 아니고 뒤에서 윤활유처럼 재난관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다 체크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빠진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여러 사람들 간의 의견 조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과 군 그리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구조 작업에 있어서 재난관리사가 뭔가 좀 유기적으로 맞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내랑 국제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 재난관리사, 국내 재난관리사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지금 제도상의 문제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몇 개 이제 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네. 보면은 주로 이제 자기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외국에서는 모든 재난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격 요건에 모든 재난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이렇게 테스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이제 재난의 개념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하고 방재거든요. 방재는 뭐냐면 풍수에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돌고 있는 자격증 중에 보면은 소방이나 풍수에 기타 뭐 특정한 기업 이런 것에 집중을 한 게 많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범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까지. 예. 아마 범위의 문제 같거든요.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예. 이번 세월호 사건을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 사실 뭐 많이 알려졌다시피 뭐 시스템 자체도 좀 부실했고요. 대응 자체도 허술했기 때문에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몇 점 정도, 재난관리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10점에서 몇 점 이렇게 얘기하는 뭐 하고 근데 이제 보시면 잘 되지 않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전체적은 안 되는데 근데 또 부분적으로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중매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는 경우는 하면 특히 루머, 소문이 퍼지는 경우에 이상한 소문은 즉각 이제 그 대중매체가 따라가서 이렇게 파헤치고 뭐 발본색원하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거든요. 못한 점은 뭡니까? 못하는 점은요? 제일 문제점이 됐던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소방방재청이 총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이 뭐냐면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고 방재는 풍수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개가 주로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외국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풍수해 침몰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 재난관리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괄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소방방재청이 이번에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 틀에서 벗어난 가운데 지금 따로 독도처럼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그 재난관리인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막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실상은 제도 안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소방방재청이 총괄기관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다 해야 되는데 소방방재청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해양경찰청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루머를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잘 될 수도 있었다고도 봅니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보도가 됐던 부분도 있고요. 언론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리가 재난관리 쪽에서 한다기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자,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외에 이런 침몰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텐데 당연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미국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미국에는 NR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National Response Framework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모든 참여자가 속해 있거든요. 모든 재난관리 참여자가 뭐냐면 정부, 기업체, 자원봉사자, 기타 지역사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너는 뭐 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 할당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다 해놓나요? 맞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느냐면 개인적으로 그 전체를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무슨 부서가 주무기관이 되고 뭐 조정자가 되고 지원기관이 되고 다 정해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설명해 나라가 주십시오.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세한 항목이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능별로 그 재난관리에 보면 기능이 15가지가 있습니다. 뭐 소방기능, 교통, 통신, 뭐 소방, 뭐 외부 관계까지. 그 15개별로 다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 행정도 보면 행정 기능도 8가지로 또 분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무기관, 보조기관 다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재난을 7가지로 특성화해서 뭐 테러리즘, 테러 있죠. 테러 그다음에 뭐 사이버 뭐 사고 해서 또 7가지로 해서 또다시 책임기관하고 뭐 보조기관 다 정해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매뉴얼이 찾아보니까 한 3,4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거미줄처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미국에서는 잘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되지 않는 겁니까? 제하고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체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미국의 그 국가 재난대응 체계하고 비슷한 수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번역을 해보고 이쪽 한글로 된 문서 봤는데 우리나라 거는 계획에 불과한 거고 미국 거는 프레임워크라 해서 완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고 우리나라 거는 구체성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말이라고 쉽게 보면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큰 차이점이 미국의 경우에는 통합적 재난 관리를 하거든요. 물론 미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되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오해 없이를 바라고. 그런데 통합적 재난 관리가 뭐냐면 모든 재난에 대해서 모든 관계자가 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난 관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난 예방 경감, 그다음에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난으로 해서 일어난 충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은 인명상실, 그 다음에 재산 피해, 충격, 뭐 심리적 충격인데 모든 걸 관리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소방과 풍수에 대해서만 2개만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선별적 재난관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거든요. 선별적으로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2개 해당이 안 되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틀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를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 조율을 하는 컨트롤 타워는 어디가 맞습니까? 미국은 그 평상시에는 그 연방 재난관리청 혹은 뭐 FEMA라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무슨 특수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무기관이 다 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FEMA는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지원만 하는 거죠. 지원하고 일단 하는 건 전문성을 가진 곳들이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재난안전청에서 맡게 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전에 그 다 협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NRF라는 그 서류에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일을 놓고 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재난안전청의 역할을 한 게 지금 소방방재청인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소방방재청을 만들 때 그 이름이 영어로 NEMA라고 되어 있거든요.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그런데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면 미국에서 FEMA라고 되어 있습니다.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지은 그런데 하는 역할을 보면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역할이 미국에 있는 연방재난안전청의 역할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뤄진 것을 보면 전혀 달랐습니까? 같았습니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하고 풍수에는 그것만 잘했다는 비슷한 거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컨트롤 타워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 해외의 경우에는 그
연락 체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이번 세월호의 경우는 워낙 뭐 대책본부도 많았었고요. 이런 네. 체계가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 2010년도에 멕시코만에서 그 BP 회사에서 뭐 기름 오일이 유출사고요. 유출된 예,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그 실시간으로 막 원유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초기에 미국이 대응을 늦게 해가지고 그 원유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막 문제가 뭐가 됐나 하면 왜 오바마 대통령이 빨리 조치를 안 해서 오바마 뭐 행정부겠죠. 예. 예. 그래서 재선에 실패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늦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늦어도 체계는 갖춰져 있다는 게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체계가 그러니까 갖춰져 있다. 예.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은 중앙에 보면은 그 국가 재난관리실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있고 그 피마 안에서 그래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는 현장 지휘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총책임자가 나오고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위에서 뭐 이렇게 예. 위에 카메라가 하는 일 없습니다. 그 예. 현장 지휘소에 있는 사람한테 카메라 다 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 현장에 지휘소와 있는 하는군요. 예. 분에게 모든 권한을 일단 집중시켜주고 뒤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맞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했잖아요. 서울에서 세워졌다고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처음에 됐었던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요. 지금 이 사고가 세월호 사고도 계속돼서 안전 불감증과 문제점이 쌓여와서 결국에는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만이라도 빠졌다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사고의 가능성들이 현재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도 그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여객선을 탔는데 여전히 안전 불감증, 여전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이거를 예방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 것이 아니라 확실히 책임지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건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여기 나오면서 생각한 게 그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꼭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뭐 비슷하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서류상에 얘기하는 거고 예.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연결고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소방과 풍수를 제외하고는 다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재난관리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봐보세요. 지난번에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 발생했죠. 네. 그때라든지 안 그러면 요번 그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예. 텔레비 가보세요. 소방방재청 출신이 나와서 뭐 얘기하는 게 있는가.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차원에서 뭐 하여튼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 물론 만들어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트럼프 이 정도는 예. 아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다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어떤 통제 센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나 요령을 알려주는 해외의 사례를 좀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그리고 더 같습니다.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지금까지 하규만 박사님과 함께 해외 재난관리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 비교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